네, 투자손자병법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짚어드리고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잠시 후 11시부터는 시청자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시간도 이어집니다. 신청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11시부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료 문자 013-3366-0110, 전화 02-3153-2610으로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투자손자병법 2부에서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을 짚어봅니다. 동상이몽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지점 주대영 대리와 함께 실시간 주체별 수급 상황 살펴보고 수급 관심주까지 짚어봅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에서는 동양종금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미국 어닝 서프라이즈의 호재에 맞선 스페인과 북한에 대한 우려감 짚어보고요. 고가 논란으로 국내 생산이 중단됐던 용심의 신라면 블랙이 해외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전 비법을 알아봅니다. 네, 미리 알면 걱정이 없다. 하창봉 팀장이 전하는 증시 유비무한 프로젝트 하창봉의 가랴사대에서는 한 주간의 글로벌 및 국내 이슈에 따른 선취 매주 포착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네, 먼저 현재 시장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강동석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황센터의 강동석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뉴욕 증시 하락 마감과 또 중국 경기 부진 영향으로 하락 장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월 16일 월요일 오전장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2000선이 무너지면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24.8포인트 급락하면서 1984선입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순매수 늘렸던 기관인데 오늘은 팔자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363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외국인은 36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약세장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17포인트 하락한 498선입니다. 그래도 500선 가까이는 왔습니다. 수급 한번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기관 순매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관이 98억 원 정도 순매도 보이고 있고 여기에 외국인이 47억 원 순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161억 원 정도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2원 상승해서 1136원 선인데요. 지난 주말 국제금융시장에서 유로화는 또 미국 달러와의 급락세 나타났습니다. 중국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8.1% 보이면서 예상치보다 하회하자 실망감으로 돌아섰는데요. 글로벌 경기 우려와 또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강화시켰습니다. 이번 주 미국에서는 주택지표를 비롯한 다수의 경제지표가 발표될 예정이고 또 19일, 20일에는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주 원달러 환율은 1125원에서 1145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30원대 흐름 보여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의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현대차를 제외하고 모두 다 하락세입니다. 오늘 자동차 업종이 좋지 않은데요. 특히 부품주 현대모비스 1.5% 빠지고 있습니다. 화학주도 1.6% 시장 대비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포스코도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피 시가총의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면 모든 업종이 하락세입니다. 금융주도 좋지 않습니다. 신한지수 2% 넘게 밀리고 있고 삼성생명도 1.4% 시장 대비 좋지 않습니다. KB금융도 2.5% 하락하고 있습니다. 조선주 현대중공업 1.9% 빠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 종목 보시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가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안철수 대학원장의 대선 출마설이 좀 확실시되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1.1% 상승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7% 빠지고 있고 CJ 쇼핑이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의 상위 종목 7위부터 10위 살펴보시겠습니다. CJ ENM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다 하락세입니다. 중서가 1.9% 빠지고 있고 젠백스 1.3%, SM은 0.9%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일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 출발하면서 200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금융주도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한지수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KB금융, 우리금융도 각각 2.6%, 1.9% 빠지고 있고 하나금융지주가 4%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도 1.7% 시장 대비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권주도 하락하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2%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2%대 하락률 보여주고 있고 현대증권, 키움증권도 각각 2.5%, 2.7% 시장 대비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철강금속주가 중국 1분기 GDP가 예상치보다 하회하자 부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거래일에는 잠깐 상승하기로 했는데요. 포스코가 2% 빠지고 있습니다. 고려아연도 2.3% 하락하고 있고 현대제철, 동양강철도 각각 1.8%, 0.9% 빠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주는 좋지 않습니다. 잠깐 반등하기도 했지만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하고 또 이렇다 할 호재가 없는 가운데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2.5% 빠지고 있고
삼성물산도 2.8% 시장 대비 좋지 않습니다. 대림산업도 1.2% 정도 시장 대비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반등하기도 했던 화학주 오늘 시장에선 주춤합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유도 좋지 않습니다. LG화학 1.6% 빠지고 있고 SK이노베이션, SO일은 각각 1.1%, 2.2% 빠지고 있습니다. 금을석유가 3.6% 더 많이 빠지고 있네요. 안철수 대학원장이 대선 출마에 어떠한 형태로 가담할 것이란 가능성이 커지자 안철수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4.11 총선 직전 야권의 한 중진을 만나서 대선 출마 결심을 밝혔다고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안철수 연구소는 상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만테크, 술고바이오 대부분의 업종이 상한가 기록하면서 안철수 관련주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살펴보시겠습니다. CJ 쇼핑이 동방 CJ 지분 매각 소식에 한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지분 매각으로 해외 관계 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수익이 났던 법인이었기에 그동안 반영됐던 중국 모멘텀과 또 해외 모멘텀에 대한 재평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CJ 쇼핑은 한가 기록하면서 현재는 20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1분기 영업실정이 쇼크 수준일 것이란 전망에 큰 폭을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5.15% 빠지면서 47,9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적자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유가의 주가 지지부진 했는데 하락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여행업체 BTNI가 S&P 소식에 상한가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상한가 기록하면서 1,29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SM은 지난 13일이었죠. 이사회를 개최해서 코스닥 상장법인인 BTNI의 구주 및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M은 현재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시황센터를 연결해서 자세한 시장 상황을 살펴드렸고요. 계속해서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박성일 연구원은 변동성 확대에 따른 주식 비중 축소를 제시했습니다. 박수영 대리는 개별 종목 위주의 매매 유효, 신용원 연구원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장 전망, 최희용 대리는 대외 악재로 현금 비중의 확대, 정영원 연구원은 재정 리스크 불가, 보수적 관점 유지를 제시하면서 5분의 전문가 모두 시장에 대한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접근을 당부했습니다. 자, 관심 업종은 어떤 것일까요? 박성일 연구원은 중국 관련 내수주 1930포인트 접근 시 분할 매수를 얘기했고요. 박수영 대리는 여행주 단기 매매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신용원 연구원은 IT 업종 분할 매수 유효 구간이라고 했고요. 최희용 대리는 유통업 실적 후조 기대, 정영원 연구원은 철강 업종의 분할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네, 자, 이분들 가운데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야간 선물이나 전날 하락을 했던 미국장보다도 우리 시장의 여파가 더 크고 주도주인 IT와 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이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금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코스닥장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만 대선 테마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직 뭐 봄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환절기기도 하고 이제 일교차도 크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감기 걸리시고 그러는데요.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제 건강 관리부터 잘해야 되는데 저도 시름시름합니다. 네, 오늘 12자 투자 전략에서 이 변동성 확대에 따른 주식 비중 축소,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을 밝게 보시지는 않은 것 같고요. 중국 관련 내수주 또 1930포인트 접근 시 분할 매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이 말씀에 이제 깔려 있는 것은 한 1930선대까지 하락의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둬라, 이렇게 또 이해할 수 있어서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1930선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요. 지수 이평선 200일선 정도 부근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같은 경우는 2000을 회복하고 회복하지 못하고를 반복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게 변동성이 너무 커지고 있죠. 기존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줄어든 상태에서 주도주가 확실히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차트만 보시더라도 주도주는 일단 하락세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가 대체로적으로 이제 시장을 좀 견인하는 듯 했지만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고점 박스권 부분에서 밀리는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도 이제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그동안 중국 관련 내수주들이 좋다가 현재는 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다고 하면 분명히 하락 압박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제 지표에 상당히 오랫동안 기대 왔는데 미국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저효과가 어느 정도 끝난 상황에서 더욱더 좋아지기는 좀 어려운 구간이고 여기서는 실적이 좀 개선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아직은 지수가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이 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 한 100포인트 정도 2050부터 1930 정도까지는 크게 좀 열어놓고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실제로 1930이나 1950선 부분에 오지 않는다고 하면 매수를 하지 않고 관망을 하면서 실적 개선세가 일어나는 걸 좀 보시는 게 차라리 맞지 않는 전략인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일단은 현재 시장에서 기댈 때는 중국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모멘텀이 없죠. 실적 개선세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빠르긴 하겠지만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함께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 시장이 같이 올라가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대적으로 지수 PER 8배 구간에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경제 지표가 호조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선행지수 또는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고만 하면 의외로 쉽게 또 급반등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지수가 반등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로 중국 관련 내수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에이블 CNC나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쭉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급반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두산 인프라코어나 베이직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공략을 하셔서 조금 단기적으로 빠져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는데요.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좀 가격대에 따른 그런 투자 전략까지도 함께 짜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주중에서 태양광, 그중에서 OCI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25불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원가 수준이기 때문에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치킨 게임에 들어간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재무 구조가 우수한 OCI 같은 업체가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유리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탈리아에서 최근에 이제 태양광 보조금 축소 관련 얘기가 나왔는데 50% 정도 예상을 좀 했는데 30%에서 40% 사이대로 이제 축소가 좀 확정이 된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보조금 축소 효과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국 관련해서 중국이 좀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인다고만 하면 태양광 수요가 가장 많은 중국과 미국 그리고 유럽 쪽에서 반등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OCI는 직전 저점이었던 20만 원 부근 20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26만 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난해 좀 시장이 크게 움직였을 때 저점을 찍었던 17만 5천 원은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고 손절 라인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OCI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의 박성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투자 주체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 지점의 주대영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양시장 수급 상황부터 짚어주십시오. 네, 미국의 저금리 기조유지 발언도 스페인의 재정 위기를 막지 못하는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의 동반 하락으로 인해서요, 2000포인트를 깨고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요, 지금 1990선도 무너뜨리고 1980선에 포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 주체로 등장한 가운데요, 기관의 펀드 압력이 커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조금이지만 사주는 모습이 금일 외국인들이 물량을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을 좀 살펴보면요, 철강, 금속 쪽하고 기계, 전기, 전자 쪽으로 조금 낙폭이 조금씩 커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운수 창고하고 금융업 쪽으로도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대안주라고 할 수 있는 코스닥 쪽은 500선, 심리적인 저항 라인 500선이 지금 막혀있는 가운데 그래도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IT 소프트웨어 쪽이 1.4% 정도 상승하면서 그나마 지수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소프트웨어 쪽은 3.6% 급등하면서 기대감을 크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투자 주체별 수급 상황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지금 물량을 사주다가 조금씩 물량을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가 약보합으로 돌아서면서 지수에 대해서 조금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좀 괜찮은 모습이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어닝 쇼크 종목인데요. 대한항공이 이제 5% 가까운 급락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향후 어떻게 시장이 지금 유가 쪽에 대한 불안도 어느 정도 가시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특징주로 할 수 있죠. 안철수 원장의 대선 발언으로 인해서 금일 같은 경우 안철수 연구소, 솔고바이오, 우성사이언 쪽으로 점상 흐름이 들어오면서 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한번 지켜보셔야 될 부분 같습니다. 특히 이제 화학, 정유 쪽의 흐름들이 요즘 좋지 못했는데요. 그나마 기관 쪽이 다시 좀 사주면서 조금 반등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한 1.5% 정도가량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지수에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체별 수급 상황도 함께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요? 네. 자, 이 기관과 외국인의 속내를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일 같은 경우 지금 외인들은요, 우리금융 쪽하고 삼성중공업 쪽, 그리고 일신석재,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세가 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 쪽하고 한진의 LG 디스플레이 쪽을 사주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쌍끌이 매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여파인지 몰라도 지금 약보합권에서 지금 반등 모색 구간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 보면 금일 같은 경우는 사자세보다는 팔자세가 우위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팔다가 금일 사주면서 약간 어느 정도는 하방 경직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징주로는 외국인들이 강원랜드를 27만 주가량 매도하면서 하락을 조금 시켜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는 기관이 매도 주체로 등장했고요. 대한항공도 7만 주 이상 팔면서 금일 어닝쇼크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투자 주체별로 그 속내를 한 말씀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 와닿아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오늘도 정리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외국인들은 이제 과대 낙폭, 지금 낙폭을 크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고가에 비싸게 주식을 팔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주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펀드 환매에 따라서 시장의 안전판은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개인들은 지난 랠리에 소외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격적인 본능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금일 같은 경우도 개인들이 2천억 원가량 장시간 지 이제 1시간이 조금 넘었는데 2천억 가량 순 매수해주면서 금일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더 매집하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시장에 맞는 관심주 어떤 것일까요? 제가 들고 온 종목은요, 정유화학 쪽이 좀 대표할 수 있는 종목군인데 LG화학입니다. 제가 보는 가장 큰 점은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정유화학 쪽의 실적 부진으로 인한 업황 부진을 지금 탈피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양호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시장에 따라서 지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종가상으로 36만 2천 원이 지지가 된다면 어느 정도 오버하기에도 가능한 지수인데요.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38만 4천 원은 60일선이 포진되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반등 국면으로 진입하게 되면 어느 정도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서 매수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목동점의 주대영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핫 이슈 살펴봐야죠. 이슈 정복하기의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글로벌 시장의 주요 이슈는 미국의 1분기 어닝 시즌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스페인의 재정 위기 우려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죠. 북한발 리스크까지 자유로울 수 없는 근주 시장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국내 증권가에서 현대기아차의 신용등급 상향 조정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경쟁력이 그만큼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이 웅진코웨이 인수전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르면 이번 주 중 자문사를 선정하고 웅진코웨이로부터 투자 설명서를 받아 본격적인 인수 작업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농심의 신라면 블랙이 해외에서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불과 5개월 사이 8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의 이슈는 무엇보다 1분기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쏠려 있습니다. 호실적이 나온다면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바뀔 텐데요. 문제는 유럽입니다. 스페인의 CDS 금리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여기에 북한발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번 주 주요 이슈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시장은 미국의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시즌과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북한에 관련된 것으로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북한에 대한 문제부터 좀 보고 넘어간다 그랬을 경우에는요. 북한이 장거리 로켓 은하 3호에 대해서 원료를 주입하고 발사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단기 변동성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그러나 역대 북한 리스크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이었으므로 사태 추이에 따라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문제는 러시아 전통은행 마트로시카가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트로시카는 큰 인형을 열면 인형 속에 작은 인형이 있고 그 인형을 열면 그 안에 인형이 작은 인형들이 겹겹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LTRO 이후 잠잠했던 이제 유럽 위기 이슈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재정 위기 우려가 커지며 지난 11일 스페인 주가는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미국발 금융위기 당시 형성되었던 2009년 저점까지 불과 11.2%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들의 주식시장의 영향력이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보면 스페인은 글로벌 시장의 작은 마트리오시카 인형이 아닐까 합니다. 이들에 대한 우려는 가격 부담에 따른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는 있지만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승 흐름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마트리오시카 인형처럼 점점 작아지는 그런 위기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글로벌 주식시장은 연초 이후 등락률을 살펴보면 여전히 강세장이 진행 중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를 제외한 국가들은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상승장에서 하락하는 소외 업종과 소외 업종이 있습니다. 글로벌 주식시장은 강세를 진행 중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소유 업종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하지만 글로벌 증시 대다수가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만큼 아직은 낙관이 유리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인텔, 시티그룹 등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S&P 500 구성 종목군의 2012년 1분기 순이익 블룸버그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0.8%로 어닝 시즌 전후로 약 3주 연속 상향 조정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실적의 반응이 예상됩니다. 미국 2012년 1분기 이익 전망 추이는 3월 프리어닝 시즌을 통과하면서 버텀아웃 중입니다. 지난 9월 이후 하향 조정이 장기화되면서 실적 전망에 대한 눈높이는 충분히 낮아졌고 1, 2월 국내외 경기 지표 개선에 대한 후행적인 이익 반영 등이 최근 상향 조정을 이끄는 요인이며 이를 통해 미국 기업의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살펴볼 때 금주 시장의 긍정적인 모습, 제한적인 긍정적인 모습을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이슈입니다. 현대 기아차 신용 등급이 상향 조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터라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현대 기아차의 국내 신용 등급 AAA 및 AA 플러스로 상승이 가능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 자동차의 국내 신용 등급 가능성은 빠르면은 연말쯤으로 될 것이라는 걸 예상이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 자동차는 AAA 등급으로의 진입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되며 최근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의 신용 스프레드 축소가 이를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등급 상향 가능 이유의 첫 번째로는 양호한 수익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2012년에도 양호한 수익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자동차 시장인 미국, EU, 그리고 중국에서 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여 글로벌 자동차 완성업체 중 중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현대기아차 자동차의 경쟁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따라서 현재 양호한 수익성이 훼손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재무 안정성도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된 수익성을 바탕으로 재무 안정성 개선 추세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대기아차의 현금 흐름은 2007년 이후 개선 추세에 있으며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비교해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완성차 업체 대비 다소 높은 차입금 의존도도 개선되는 추세입니다. 이 같은 것들을 볼 때 현대자동차의 AAA 신용 등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고 이는 현대자동차의 앞으로의 좀 장밋빛 전망을 밝혀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롯데그룹이 하이마트 인수를 접고 웅진코의 인수에 손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웅진코의 최대 강점은 무엇보다 이 최다 방문 판매 사원을 보유하고 있는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롯데도 이 점을 활용하고자 인수전에 손을 든 거겠죠? 네, 롯데가 웅진코웨이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롯데쇼핑은 지난 12일 현재 그룹 차원에서 인수 추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롯데그룹이 웅진코웨이 인수에 나선 것은 웅진코웨이가 보유하고 있는 17,000여 명에 이르는 방문 판매 조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업계는 롯데가 웅진코웨이를 인수할 경우 유통조직망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웅진코웨이 인수를 위해 이미 자문사를 선정한 곳은 사모투자펀드인 MBK 파트너스와 한행컴퍼니로 MBK 파트너스는 모건스탠리 증권을 그리고 한행컴퍼니는 시티글로벌 마켓 증권을 각각 자문사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웅진그룹은 지난 2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웅진코웨이를 매각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웅진코웨이는 지난달 인수 후보들에게 티저 레터를 발송했으며 이달 중순까지 투자 안내서를 제공하고 6월까지는 매각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롯데그룹의 인수 참여 소식으로 웅진홀딩스의 주가는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14일 웅진코웨이는 전일 대비 770원 오른 5,96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웅진코웨이를 매물로 내놓은 만큼 재무구조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웅진그룹의 지주성 웅진홀딩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해 고가 논란으로 국내에서는 생산이 중단될 라면이죠. 신라면 블랙. 국내 소비자들로부터는 크게 환영받지 못했는데 외국에서는 그야말로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팔린 겁니까? 네, 지난해 고가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생산이 이제 중단되었던 신라면 블랙이 해외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며 불과 5개월 새 800만 달러, 즉 540만 개를 이제 팔아치워서 시장에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건 국내와는 참으로 좀 다른 모습이라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라면 블랙은 현재 온라인 마켓인 아마존닷컴에서 판매 중이며 미국에서는 월마트, 코스트코, 샘스클럽 등 주요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습니다. 중국에서도 까르푸, 월마트, 테스코, 따샹 등에 입점해 있으며 올 상반기 편의점 등으로 거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본에서도 신라면 블랙은 인기 상품으로 이토요카도, 자스코, 도쿄스토아, 그리고 라이오 등 대형마트에 입점해 있습니다. 농심은 올해 수출 지역을 20개국으로 이제 확대하는 등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농심의 라면이 한국의 맛과 문화를 알리는 문화상품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특히 미국의 유명 블로건 한스 리네 씨가 세계 10대 라면으로 신라면 블랙을 선정을 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었습니다. 농심 관계자는 신라면 블랙이 세계 10대 라면으로 선정되면서 일부 소비자들은 배송비를 부담할 때 한 상자만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신라면 블랙의 판매를 묻는 질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웃음을 짓기도 했는데요. 신라면 블랙 해외에서의 매출이 눈에 가시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이 아직까지는 미미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것이 과연 농심의 실적에 어느 정도 거양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것도 최고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위원을 화상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흐름부터 짚어주십시오. 일단 거래소 시장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을 해버렸기 때문에 당분간 좀 더 침체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당장의 방향성을 크게 변화시킬 만한 요소가 없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앞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리트가 오히려 코스닥 시장이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또 그런 진행이 많이 나오는 듯하고요. 코스닥 시장도 오늘 비록 조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금요일 반등이 굉장히 강했었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저점에서부터는 낙폭을 좀 줄이는 과정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전이 잡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반등 자체가 연속으로 이어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체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실제적으로는 조정을 주고 다시 오르고 조정을 주고 다시 오르고 이런 식의 흐름이 반복되면서 조금씩 더 시장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매수 타이밍도 그쪽에서 좀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다만 지금 시장이 연속적인 상승을 잘 못 보여주는 관계로 종목 자체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그 종목을 계속 끌고 가는 대응도 괜찮지만은
짧게 차익신을 하고 다시 저점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대응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방망이를 소위 말해서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포트폴리오 흐름도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최근 들어서 이제 포트폴리오도 약간씩은 좀 안정을 찾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종목들이 너무 연속적으로 계속 약세를 탔기 때문에 중간에 절반씩 손절매를 대응했다가 금요일 날 다시 또 기존의 주식들을 다시 재매수를 하는 그런 대응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그동안 약세를 계속 탔던 OCI라든지 태움 같은 그 대체에너지 관련들도 오늘 플러스 전환이 나오고 있고, 호남석유의 경우에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시키고 있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 전략이 가능할 듯 싶고요. 그 다음에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약 한 5% 정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물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바로 반전을 안 잡고 지금 약간 더 떨어졌다가 반전을 잡고 있습니다만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닥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오히려 기술주들이 더 좋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보유 전략을 좀 더 가져가셨다가 주가가 한 번 더 오르게 되면 이제 짧게 대응을 한번 해주시고 또 다시 눌림 몫이 재매수를 하는 전략이 좋고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며칠 사이에 꾸준히 오르고 있죠. 오늘도 23,000원 정도를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다가 지금은 보합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조금 더 보유를 하시다가 장중에 플러스가 나온다든지 조금 더 강하게 치고 들어올 때 짧게 끊어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눌림목을 줄 때 재매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대응을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일단 그대로 종목들을 보유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멜파스나 컴투스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위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조정 줄 때 새로 사는 이런 전략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최병곤 샘플러스 전문 위원과 함께 시장의 흐름 그리고 포트폴리오 정리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중국 증시에 대해서도 정리해봐야죠. 리딩투자증권의 남성욱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증시 어떻습니까? 중국 증시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이제 하락 출발할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하고 있고 폭은 약간씩 다르지만은 일단 하락하고 있는 움직임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그 중국 쪽에서 주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위안화 변동폭을 확대했다. 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은행 간 외환 시장이 이제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거래 가격 1일 변동폭을 기존 플러스 마이너스 0.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확대한다고 이제 14일 날 발표가 됐었고요. 16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은행 간 외환 시장의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거래 가격이 이제 중국 외환 거래센터에서 고시하는 당일 달러 위안 환율 중간 가격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위안화 환율을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한 것으로 일단 시장에서는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조치들이 이제 그 위안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위안화가 기축통화로 이제 자리를 잡으려면 궁극적으로 중국이 경상수지 적자를 봐야 합니다. 전 세계 무역 거래의 80%가 달러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도 이제 세계 경제가 커지는 만큼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주기 때문인데요. 금본위 제도가 폐기된 궁극적인 배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의 증가 속도가 세계 경제 성장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앞으로 위안화는 이제 중국의 경상수지가 제로에 수렴을 할 때까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일단은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이제 유로화가 약세를 띠는 속도하고 상당히 비슷할 것으로 일단 보이고 있고요. 이는 이제 다시 말하면 유럽이 못 쓰는 만큼 대신 중국이 써준다는 의미와도 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 자체적으로 보시더라도 그동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선행지표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중국이 메꿔준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중국 주택 시장 트래킹해드리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강력한 억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서 이제 사후적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제 중국의 1분기 주택 매매가 1년 전에 비해서 18% 정도 줄었다고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이제 중국의 주택 가격이 1년 전에 비해서 99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27조 9천억 정도, 128조 정도가 줄어들었다고 밝혀진 건데요. 이제 중국의 베이징 소재 차이나 인터내셔널 캐피탈의 이제 부동산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말에 의하면 이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약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장 자체적으로 뭐 살짝 올라와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동산 회사에서
이제 박리담의 형식으로 매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시그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원자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리딩 투자증권 남성욱 대리와 함께 중국 시장의 흐름을 예상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 시장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2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정확히 1%가 하락해 있는데요. 거래소 현재 1989.28포인트로 현재 장의 흐름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하락폭이 조금씩은 깊어졌지만 또 그 이상은 또 가라앉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좀 하락장이 장 상반기에는 계속 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이 들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에는 어쩌면 이제 시장 상승 흐름으로 좀 반전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밖에 현재 코스닥 시장 상황은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낮습니다. 0.05%가 하락했고요. 0.25포인트가 하락했고 499.24포인트로 50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실 한 시장이 좀 상승을 하고 끌어주면은 다른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좀 더 좀 나은 모습의 시장을 보면서 저 시장이 괜찮으니까 이쪽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좀 호전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요. 오늘 장 상황은 코스닥의 선전이 상대적인 선전이 코스피의 선전으로 함께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기대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 아직까지는 좋지는 않지만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아직까지 장 초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잘 대응을 해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하창봉의 가라사대를 이어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2,000포인트를 내주는 흐름이 있었습니다. 주 초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 좋은 흐름을 출발하고 있는데 이번 주 증시 같은 경우는 어떤 스케줄이 있고 또 어떤 걸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지 미리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가지 정도 체크 포인트를 말씀드릴 건데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이슈가 지금 이번 주도 역시나 미국도 중요합니다만 중국이 과연 경기 부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상당히 관심이 많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역시나 중국 관련주에 많이 영향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의 GDP가 시장 기대치보다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만은 중국 관련 소재업체, 산업재를 할 수 있는 화학이라든지 건설, 조선업종의 반등세를 좀 보였다. 오늘은 조금 쉬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 주간 기준으로 이것이 좀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지수만 말씀드리면 1985포인트입니다. 오늘도 계속적으로 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박스권 3월 이후 이어진 박스권 하단인 1985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여부가 이번 주 시장의 어떤 키워드다 말씀드리겠고 수급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지난주부터 외국인 매수 강도 조금 둔해지고 기관들이 한 3일 연속 좀 매수를 해준 것이 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이번에도 역시나 조금 매수세를 장이 조금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방어세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것은 이제 12월 결산법인이 보통 2월 정도에 주총을 하고 4월 초가 되면 배당금을 지급하게 되죠. 그 배당금이 지금 대략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 한 4조 8천억 정도가 지금 지급 예정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배당금 중 일부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국외도 송출도 하고 합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정시 시장으로 다시 좀 재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스케줄 간단히 살펴보면 아마 오늘 월요일이죠. 이미 이 재료는 벌써 시장이 지금 반영돼 가지고 안철수 관련주들이 거의 점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 어저께 14일, 16일이죠. 중앙일보를 통해 가지고 물론 아직 지금 언론에서 안철수 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는 않습니다만은 4월 11일 총선 전에 어떤 대권 구도에 대한 참여 의사를 표시하다 보니까 대선 테마적으로 불이 붙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 사실 지난주 총선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정책도 정책입니다만은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인맥 쪽에 다시 좀 불이 붙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누차 드리는 말씀이 인맥과 관련된 대선주 같은 경우는 항상 나중에 조금 버벌에 좀 당할 때 좀 많이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참조하시고요. 오늘의 안철수 연구소 워낙 상한가도 강하기 때문에 전략에 대해서는 조금 좀 내기가 애매합니다만은 역시나 조금 관심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보겠습니다. 갑자기 이런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확실한 거는 아직 안철수 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안 밝혔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부분 조금 바뀔 수 있다는 거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에 글쎄요.
큰 이슈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만 오늘 일정을 살펴보니까 메디컬 코리아 2012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대표적인 의료기기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의료기기 관련주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체크해 보니까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 이번 주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연구소지 않나 보겠습니다. 내일로 접어들면 사실 이제 어떤 걸 할까요? 보통 제가 이제 이 하창봉의 가라사대라는 코너는 어떤 것이냐면 시청자님께서 미리 제가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짚어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일정이 있는지를 미리 딱 아셨다가 이것이 좀 재료가 센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시장의 화두가 됐을 때는 뭐 거의 단기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수익률 최고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꼭 미리 한번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내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글쎄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합니다만은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중국 고섬이 아직도 거래 정지죠. 이것이 이제 내일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 시한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상장 폐지가 되게 되면 지금 중국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관련 기업들이 많죠. 뭐 왈리라든지 중국 원양자원이라든지 뭐 차인하우란 이런 거지 대표적인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증시인데 다시 한번 만약에 상폐 결정이 났을 경우에는 이 종목들에 대한 차이나 디스카운트 요인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 불신감 나올 수밖에 없고 글쎄요. 어떤 해프닝 아닌 해프닝으로 좀 좋게 이야기됐을 때는 조금은 그런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요인을 좀 감소시켜 줄 것인데 시장의 기대치는 조금 낮춰잡는 게 낫지 않나 보겠고요. 또 하나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테마 좀 주목하셔야 되는데 내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푸틴 정부가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적으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 가스관 관련해가지고 철도 관련주의 가스관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내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시간이 차트를 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도의 조정이 조금 보였을 때는 소액이나마 가스관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선침해보는 거 어떨까 싶고요. 또 하나 내일 화요일 이슈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 출범치 예상이 되는데 사실 전기차 관련주는 제가 일부러 종목을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기차 관련주는 사실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도 전기차 관련주가 될 것이고요. 뭐 LG화학이라든지 또 하나 뭐 SDI는 좀 2차 전지 쪽이죠. LG화학 같은 종목도 될 것이고 또 이제 나머지 그 보면 작은 지금은 아마 거의 상표 이런 거 관리 종목으로 갔던 AD모터스나 이런 종목도 있었죠. 근데 이런 거는 워낙 그 시장 이슈는 되긴 되는데 종목적인 면에서는 조금 전 이슈는 별수 시장 우리 트레이딩 하는 데는 큰 도움을 못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의 키포인트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중국 주식 그리고 푸틴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가스관이라든지 철도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뭐 제가 볼 때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타가 생겼나요? 지경부 장관이 자전거 업체 방문합니다. 자동차가 아니고 자전거 업체 방문인데 실제적으로 자전거 관련주라 그러면은 사실 몇 개 없습니다.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삼천리 자전거 있을 것 같고요. 뭐 참 좋은 레저라든지 뭐 에이로션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오늘 뭐 삼천리 자전거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먼저 시장에 선반영이 됐는지 여부는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벤트적으로 봤을 때는 수요일 날 지경부 장관이 자전거 업체를 방문한다는 예정이 됐습니다. 항상 저도 드리는 말씀이 이런 컨셉을 시장이 먼저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럴 때 목요일에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이슈 있으면 한 이틀 전부터는 이런 종목을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목요일 날은 글쎄요. 대형주에 대해 좀 관심을 가지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식경제부에서 자원개발 전문가 간담회가 있습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자원개발주를 뽑으라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한 4가지 정도가 있겠죠. 대표 뭐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상사, LG상사, 삼성물산과 같은 종목들이 이런 주에 좀 주목된다 볼 수 있겠고 또 하나가 사실 지금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도 발표가 됩니다. 근데 이제 3월 그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이 또 끝났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이야기 조금 나올 수 있고 실적 대비해서 조금 외부 요인에 좀 제한을 받지 않나 말씀드리겠고요. 유통도 이제 백화점이 있고 마트가 있고 마트는 사실 규제가 더 심하죠. 지금 어디 지방 정부를 선두해서 뭐 한 달에 2번만 쉬어라. 그리고 밤에 뭐 몇 시까지만 영업하라 이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틈새를 노릴 수 있는 것이 사실 홈쇼핑인데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홈쇼핑도 조금 지지부진하다. 여하튼 결과론적으로는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유통업체 매출 동향 발표가 있긴 있는데 주가는 조금 부진하다는 거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금요일은 조금 재미난 종목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좋아할 종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살펴볼 이벤트는 1사분기 조선산업 동향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조선산업 발표 동향이 되면은 물론 하루 지난 데이터 이미 지난 데이터입니다만은
크게 국내 조선주라든지 해양 플랜트라 그러면 우리가 많이 하는 대형 건설사도 해양 플랜트죠. 그리고 이제 플랜트 기자재 업체들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20일 날 발표된 1, 4분기 조선 산업 동향 같은 경우는요. 지식경제부에서 발표를 하고요. 공식 발표는 20일입니다만 주요 자료는 하루 전날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일주일 미리 보기의 방송 컨셉처럼 미리 하루 전날 일부 소액 선침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 개인 투자가분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벤트가 금요일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2월 일요일 날 될 것 같네요. MBC에서 방송 중인 그 오디션 방송 음악 프로그램이죠. 나는 가수다 시즌 2가 드디어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다시 예정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은 나는 가수다가 방송될 때만 해도 로엔의 주가가 보통 뭐 월요일 효과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즉 금요일 날 그게 일요일 날 방송을 하다 보니까 보통 금요일 날 매수하게 되면은 월요일 날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런 것이 이제 음원 사이트를 멜론을 통해서 많이 유입됐던 것이고요. 뭐 특정 사이트로 제 종목으로 제가 로엔을 꼭 특정 짓지 않나 그래도 만약에 다시 한번 나가수의 2 시즌 붐이 조금 불어졌을 때는 대표적인 국내 음원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뭐 소리바다, KT뮤직, 네오이즈 인터넷 이런 종목 좀 주목을 받을 건데 사실 저는 소리바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너무 어떤 투기적 세력이 좀 급등했기 때문에 바로 좀 접근하기 좀 애매할 것 같고 뭐 로엔이라든지 KT뮤직 같은 종목에 대해서는 미리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실 어떤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우리가 주식을 하는 매매가 상당히 좀 리스크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아주 짧지만은 지금은 많이 뭉개졌습니다만은 MBC에서 인기를 방영했던 해품달 효과 때문에 어떤 특정 종목이 키스트죠. 특정 종목이 그렇게 올라갔던 걸 생각했을 때는 사실 이번에 한번 짧은아마 약간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은 관심이 가질까 어떨까 싶고요. 뭐 이번 주 제가 주말은 잠깐 좀 뽑아봤는데 사실 이제 유럽 문제 최근에 말이 많습니다. 가장 지금 이는 약간 시장 대외적인 이야기인데 최근에 스페인 우려가 글로벌 증시로 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로 볼 때는 유럽은 한 이번 20일 정도에 중앙은행 총재하고 주 G20 재무장관 회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최소한 이번 주는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수면 안으로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22일 정도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리스 정부 같은 경우는 과도 정부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약간 예정일인데 일요일 정도에 그리스 총선이 좀 예상돼 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확실히 다음 주로 넘어갔을 때는 유럽 문제 사실은 조금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좋게 해석했을 때는 이것이 시장에 대해서 또 한번 훈풍을 불어넣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 다시 조정의 빌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까지 주 후반에도 사실은 유럽 이슈를 목전에 두고 어떤 시장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만약 금요일 날 제가 어떤 종목을 또 종가 기준으로 한번 매수해 본다 그러면 SNS 관련주지 않나 싶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지금 페이스북이 IPO가 22일 정도에 일요일이 될 것 같죠. 22일 정도 다음 주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이기 때문에 주반 정도 SNS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생각하시면 어떤데 SNS 관련주는요. 특별하게 어떤 우리가 대선 테마로 접근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대선 테마로 접근하면 상당히 좀 리스크합니다. 하지만은 SK컴즈라든지 뭐 나우콤이라든지 이런 종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향후 좀 성장성으로 보고 접하게 되면은 조금 괜찮은데 워낙 이 종목들이 본의 아니게 뭐 일부 KINX라든지 나우콤 이런 종목들은 대선 테마주로 묶겠다는 걸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차라리 SK컴즈 같은 종목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전략도 좋다. 이번 주 약간 스케줄 미리 체크하시면서 약간 단계적인 트레이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창봉 팀장과 함께 한 주간의 글로벌 및 국내 이슈에 따른 선취 매주를 포착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잠시 11시부터 여러분께서도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013-3366-0110 혹은 02-3153-2610번으로 전화상담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1, 2부 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